네, 그럼 관련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계산 문제가 아니고 사실 1번과 2번은 해당 주기율표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주기율표와 관련된 문제들은요, 무조건 옆에다가 표를 하나 그려주시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를 무조건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암기했었던 이 원소들을 전부 다 하나씩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흐해, 리베, 비씨, 나 예쁘네, 나만 알지, 펩시, 콜라, 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가 잘 되는 암기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1번부터 20번까지 한 번씩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화학적으로 같은 성질을 갖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족 라인이 같은 라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1족, 2족, 3족, 4족, 쭉쭉쭉 8족까지 같은 족으로서 연결되어 있으면, 묶여져 있으면 우리는 화학적으로 같은 성질을 갖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아까 전에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우리 1족 라인을 뭐라고 해요? 알칼리 금속이다 라고 하면서 위에 적혀 있었을 겁니다. 2족 라인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3족, 4족, 5족 사실상 보실 필요 없습니다. 7족 할로겐 원소들, 할로겐족, 그리고 마지막 8쪽의 경우에는 불활성기체라고 표현을 해줄 겁니다. 지금은 명칭 자체가 개정이 되어서 비활성기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똑같죠? 이렇듯 우리가 최각 전자 개수가 같다면 화학적으로 성질은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쪽의 나트륨을 예시로 들어드릴게요. 얘는 최각 전자 개수 몇 개? 1개. 근데 요 전자 껍질들은요, 무조건 8개가 되어야지 안정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8개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온화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나트륨의 경우에는 최각 전자 개수가 1개니까 외부에서 7개를 가지고 오는 것보다 요 1개를 떨구는 게 낫겠죠. 떨구게 되면 두 번째 껍질에서 이미 여기에서 8개가 차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될 거니까요. 그래서 요 하나를 날려보낼 거예요. 그러면 요 나트륨 안에 있는 원자 핵 안에 양성자 수가 얘보다는, 전자 수보다는 조금 더 많겠죠. 몇 개가 많아요? 1개가 더 많을 겁니다. 따라서 요 나트륨은요, 마이너스 하나를 날려 보내줬으니까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됩니다 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 전자 껍질 안에 전자들이 8개가 채워져야지만 만족감을 느낀다, 안정감을 느낀다 라고 하는 법칙을 옥텟 법칙이라고 표현을 해줄 거고, 무조건 이 옥텟 법칙을 향해서 계속해서 결합을 하는 거다 혹은 이온화를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트륨뿐만 아니라 칼륨, 이런 친구들도 무조건 양이온화, 1가 양이온화 되겠죠.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요 8쪽 라인을 영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 8쪽 라인은 최각 전자개수 몇 개예요? 8개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8개로 이미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친구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쵸? 이미 8개가 다 채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결합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불활성화 혹은 비활성화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얘는 옥텟 법칙을 이미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결합이라든지 이온화가 일어나지 않는구나 라고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족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원자과 전자를 의미합니다. 이 원자과 전자는 결합을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전자 개수들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 1쪽에는 전자 몇 개가? 1개가 그냥 나가는 거죠. 그래서 1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요, 불활성기체, 우리 불활성화 되는 친구들은 8쪽 애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전자가 없으니까 원자과 전자가 0개다. 그래서 영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1번 문제에서 묻는 지문은요. 묻는 내용은 우리 같은 종 라인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묻고 있죠. 자, H는 여기 있고요. 1족이고요. 요 네온 혹은 아르곤 혹은 여기에 크립톤, 크세논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 체크해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쟤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원자 반지름이 가장 작은 것을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원자 반지름을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첫 번째는 탄소, 두 번째는 질소, 세 번째는 산소, 네 번째가 플루오린, 불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2주기 보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럼 무조건 전자껍질 개수는 몇 개? 2개. 그리고 각각 최각 전자 개수가 다릅니다. 특히나 이쪽으로 가면은 원자 번호가 하나씩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양성자가 한 개씩 증가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요, 같은 주기라면 원자 번호는 커지면 커질수록, 즉 플루오린이 되면 될수록 양성자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니까 내가 더 큰 플러스 힘으로 마이너스를 끌어당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크기, 모양은 비슷하나 우리가 플루오린의 경우에는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은 더 작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량이 가장 큰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먼저 분자량 무조건 기억해 주셔야 돼요. 분자량 구하기 위해서는 딱 4가지 원소들에 대한 원자량은 무조건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H는 1이었고요. 두 번째 C는요 12, N 질소는요 14, 그리고 O 산소는 16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H2O라고 합니다. 쟤는 물, 수증기였죠. 물. 똑같아요. 요 H는 1이라고 했으니까 1이 2개가 들어가 있는 거고, O 산소의 경우에는 16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원자량들을 전부 다 합산해서 분자량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즉 물의 경우에는 분자량이 몇이다? 18이다. 두 번째 CO2의 경우에는 얘는 이산화탄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C는 몇이에요? 12예요. 플러스 16 곱하기 2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44가 나옵니다. 세 번째 CH4라고 하는 것은요. 메탄을 얘기합니다. 이때 C는 12고요. H는 1이라고 했는데 얘가 4개예요. 그러면 16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NH3는 암모니아를 얘기합니다. N은 14, H는 1인데 얘가 3개가 있으니까 17이 될 수 있겠죠. 여기서 가장 큰 거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분자량이 44라고 했으니까요. 2번을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4번 공기의 평균 분자량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기는요. 우리가 단일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물질이 아닙니다. 혹은 단일 분자로서 구성되어 있는 물질 아니에요. 얘는 혼합물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공기는요, 79%의 질소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21%의 산소 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분자량을 합산해가지고 공기의 평균 분자량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특히나 우리 그냥 질소 원소 아니에요. 질소 분자가 79%다라는 말이고요. 산소 마찬가지로 산소 원소 아닙니다. 원자 아닙니다. 얘는 산소 분자가 21%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0.0001%는 이산화탄소도 있을 거고 아르곤 가스들도 있겠지만 전부 다 그냥 무시하고 계산을 했다라고 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N은 14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분자량은 28이겠죠. 14 곱하기 2 해줬으니까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얘가 79%예요. 그러면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0두 개를 땡겨줘야겠죠. 즉 0.79 해주시면 되고요. 플러스 산소도 있어요. 산소에 대한 원자량은 16이라고 했는데 얘가 2개가 붙어 있으니까요. 분자량은 32 체크하시면 됩니다. 얘가 21% 있으니까요. 0.21 하시면 전체 커다란 1로 공기를 확인했을 때 그때 평균 분자량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29 나옵니다. 무조건 반올림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28.xx 나왔으니까 얘는 반올림 처리해가지고 2번 29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29를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증기비중 값도 구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증기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 자체가, 이 가스 자체가 일단 이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질량이 어느 정도인지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기비중은 29분의 m으로서 표현하는 거고요. 29가 뭐라고요? 그죠? 공기에 대한 질량 값을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의 평균 분자량 29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29분의 m은 여기서 해당 가스에 대한 분자량을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에 대한 증기 비중을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29분에 이산화탄소 우리 아까 전에 분자량 구해놨어요. 44로서 구해놨죠? 44 하시면 1.53 정도 나올 겁니다. 즉 공기보다 몇 배가? 1.5배 정도가 더 무겁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만약에 방출이 되었을 때에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가라앉는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증기 비중에 대해서 나오게 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